다음에 자석이랑 관련된 거 합쳐서 저기 소단원 3단원에서 마저 할 거예요. 지금 이름이 뭐예요? 5초는 챙겨왔을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기의 발생부터 들어갈 거고 자, 전기의 발생부터 보면 일단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로 첫 번째 마찰 전기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찰 전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할 거야. 원자의 구조. 얘들아, 원자 어떻게 생겼어? 이미 배웠어요. 4단원에서, 그쵸? 원자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에 뭐 있어요? 원자 핵.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 전자 돌아다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은 누구랑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중성자랑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성자는 무슨 전하를 띠죠? 플러스 양전하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11번이야. 그치? 그 원자 번호는 뭘로 결정해요?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 결정했었어. 자, 양성자 숫자로 원자 번호 결정했고요. 그리고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 띄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는 것까지 괜찮죠? 됐죠? 자,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 그러면 양성자가 어떤 나트륨 원자가 있었다고 칠게. 나트륨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11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이동한 게 아니라 양성자 하나가 빠졌다고 해볼게. 양성자가 이동했어. 자,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빠져나오면 양성자 총 몇 개 돼요? 10개 될 거야. 얘 이제 나트륨이에요? 아니야, 원자 번호 자체가 바뀌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뭔가 움직일 때 양성자, 원자핵이 함부로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온 만들 때도 원자에서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죠? 자, 전기도 플러스랑 마이너스 알고 있죠? 전기도 원자 핵은 플러스는 안 움직일 거예요. 무조건 전자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이야기 왜 하냐? 전자 가지고 움직이는 거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문제에서 원자 핵이 움직였는지 아닌지로 여러분 낚시할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가 움직여야 된다. 양성자수, 원자 핵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진짜로 전기 들어가 볼게요. 마찰 전기부터. 자, 마찰 전기 하면 마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할 거야. 이름 간단하죠? 자, 그럼 마찰하면 언제 전기가 발생하냐? 그 예시 먼저 생각해보면 풍선에다가 머리 비비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어떻게 돼? 정전기 나서 빨리 올라가죠. 그게 마찰 전기야. 원래 내 머리카락이랑 풍선이랑 그냥 부딪혔을 때 따라올 일이 있어요? 원래는 없어. 내가 마찰시켰더니 얘가 전하를 띠게 되면서 그때 딸려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 전기 정의를 직접 읽어보면 종류가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하여 발생하는 전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가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하여서 발생하는 전기다. 자, 그리고 마찰에서 발생하는 전기 앞에 누구를 마찰시킬 거라고? 같은 거? 아니요. 다른 거 두 개를 마찰시킬 거예요. 종류가 다른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그때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원자 모형은 일단 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보통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왜? 원자가 왜 중성이죠? 원자 핵에 뭐랑 뭐가 같아? 양성자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거죠. 맞아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라고 하죠.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안 띄는 거야? 안 띄는 거야. 전하 안 띄고 있어요. 원자는 원래는 전기 안 띄고 있어. 보통의 원자는 전기를 띄지 않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 그래서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도 원래는 전기를 안 띈대요. 그런 거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도 전기를 안 띈대. 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전부 다. 너네 지금 책상 막 건드리면 불꽃 튀어요? 아니, 막 전기 찌릿찌릿해요? 아니죠. 책상 같은 애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적으로 원래 중성이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지금 이런 고무 풍선들도 다 전기적으로 원래 중성이에요. 맞아? 원래는 중성이야.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 원래는 중성이고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데 얘를 마찰시키면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한 물체에서 전기를 왜 띠냐? 전기를 띈다라는 건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맞아? 원래 중성이었던 애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게 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 전자가 움직여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마찰한 물체가 전기를 왜 띠냐? 전자가 이동할 거라서 그래요. 전자가 이동할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할 거래요. 오케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어떤 애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더라. 자, 전자를 잃은 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은 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우리 이런 비슷한 문장 본 적 있죠? 이온 만들 때. 그럼 똑같아요. 전자 잃으면 플러스 전하, 전자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 요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해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그 현상을 대전이라고 할 거야. 대전. 자, 이 대전이라는 말은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현상? 물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 대전이 일어난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부를 거예요. 대전이라고 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현상이고요. 대전체라고 하면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대전된 물체를 말하는 거야. 두 개의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같은 게 아니니까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되고 구분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자, 뭐 어떻게 실제로 마찰되면 전자가 이동하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마찰하기 전, 마찰하는 중, 마찰하는 후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풍선이랑 수건이랑 마찰할 거래. 같은 물체야, 다른 물체야?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더니 어떻게 되겠어? 뭐가 이동하겠어? 전자가 이동해서 하나는 플러스 전하 띄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 띌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전에는 중성이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똑같아서 중성이었는데 마찰을 시켰더니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수건에서 풍선으로 이동한대. 자, 그럼 수건은 전자를 잃은 애고요. 풍선은 전자를 얻은 애네요. 그럼 둘 중에 누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누가 마이너스 전하를 띨 것 같아? 수건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풍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처음엔 분명히 중성이었던 두 물체를 마찰했더니 전자가 이동을 했고요. 그 전자를 얻은 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고 수건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더라. 그래서 풍선과 수건이 대전체가 된 거죠. 오케이? 되었을까요? 자, 밑에도 읽어보시면 일단 마찰하기 전에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어땠다? 같았다. 그래서 두 물체는 전기를 띠지 않았다. 그런데 마찰을 했더니 수건에서 풍선으로 누가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다. 그럼 풍선과 수건이 마찰했더니 전자를 얻은 풍선이 얻었어. 그 다음에 수건이 잃었어. 자, 얻은 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거고 잃어버린 수건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자,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작은 글씨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하랑 전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 전자는 뭐야? 전자 아는 거 먼저. 전자 뭐야? 이게 전자겠지.
그렇죠. 전자는 입자예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전자라고 하면요. 입자고 전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전기적인 성질을 의미하는 거야.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 전하는 이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어고 전자는 이 입자, 실제로 이 입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다. 요거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잠시만요. 자, 1번에 보통의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어떻다? 중성이다. 따라서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괜찮고. 다음 마찰전기 1번 보시면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서 뭐가 이동한다? 전자로 바꾸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무슨 전하를 띨까요? 플러스 전하 띄워야 되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마찰하면 전기를 띠는 것까진 괜찮아. 그래서 내가 풍선을 한번 해보자. 풍선을 내가 머리카락에 비벼요. 비비고 떼면 붙었니? 붙었죠? 원래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붙었지? 안 붙어야 정상인데 내가 비비고 그 다음에 떼면 달라붙죠? 왜? 왜 그랬다고? 뭐가 이동했을까? 전자가 이동해서 마찰전기 발생한 거고 지금 내 머리랑 고무풍선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왜 전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내 풍선이랑 머리카락이랑 달라붙었을까? 둘 중 하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둘이 달라붙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안 되던데 내가 마이너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띠는 물체 두 개를 갖다 대면 둘이 달라붙을까 밀어낼까? 밀어내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기력. 전기력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밀어내는 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밀어내는 걸 청력이라고 부를 거야. 끌어당기는 걸 인력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밀어내는 방향으로 저 청력이 작용할 땐 둘의 전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밀어낼 땐 같은 전하를 띌 때죠. 플러스 플러스 갖다 대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갖다 댈 때 청력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물체가 다른 전하를 띌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 갖다 대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저 청력 같은 경우엔 반발력이라는 단어로 가끔 사용되기도 해요. 반발력은 사실 화학 쪽에서 조금 더 자주 쓰는 단어고 청력은 물리에서 좀 더 자주 쓰는데 우리 이 단원에서는 대부분 청력으로 나오지만 문제 풀다가 혹시 반발력이라는 단어 나오면 청력이랑 같은 거다 놓고 푸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면장갑에 마찰한 두 고무풍선을 가까이 해보겠대. 면장갑으로 두 고무풍선을 각각 문지르면 두 고무풍선이 같은 전하를 띈다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면장갑으로 고무풍선을 문질렀어. 문지르면 고무풍선이 어떤 특정한 전하를 띌 거고요. 면장갑이 어떤 특정한 전하를 띌 거예요. 그게 무작위적으로 나타날까? 아닐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어디로 누가 전자가 더 많이 잘 이동하지 않을까?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애가 있을 거고요. 전자를 얻기 쉬운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마찰을 시키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사실 그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긴 해요. 우리가 그걸 물질에 따라 대전된 순서,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자,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순서대로 전자를 잃기 쉬운 쪽에서 얻기 쉬운 쪽으로. 자,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기 쉬운 거야? 마이너스로 대전되기 쉬운 거야? 플러스가 쉽고 얘는 마이너스가 쉽네. 자, 그럼 면장갑 명주로 놓고요. 명주랑 풍선, 고무 둘 중에 누가 무슨 전하를 띨까?
면장갑이랑 고무 풍선이랑 마찰시키면 누가 플러스를 띄고 누가 마이너스를 띨까요? 면장갑이 플러스 하나를 띄고 고무장갑이 마이너스 하나를 띄게 될 거야. 맞아? 내가 이걸 여기 있는 초록 색깔 풍선에다가도 하고 옆에 빨간 풍선도 똑같이 문질렀대. 빨간 풍선도 똑같이 면장갑이 플러스 고무 풍선은 마이너스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왼쪽은 이 빨간 고무 풍선이랑 이 초록 색깔 고무 풍선이랑 두 개를 가까이 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청력이 발생할까요? 인력이 발생할까요? 청력. 서로 밀어내겠죠. 청력이 작용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면장갑이랑 고무풍선을 마찰하고 나서 얘네 둘이 가까이 했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옆에 청력과 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쓰여있는 말은 똑같아요. 청력은 같은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 인력은 다른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이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려운 거 없죠? 괜찮지? 그럼 밑에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한번 보시면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이런 경우는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겨울에 특히. 겨울에 머리 빗다 보면 머리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가 나중에 한번 해봐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있거든요. 특히 린스 안 하면 더 심하게 할 건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을 때 머리카락 니트 같은 거 갈아입을 때 달라붙거나 치직거리는 경우 있죠. 그거 전부 다 마찰되어서 전기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랩도요, 마찰 전기, 정전기 이용하는 현상이에요. 마찰하면서 우리가 그걸로 인력을 발생시켜서 탁 달라붙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웨트 벗을 때 지지직 하는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먼지떨이도 그 정전기 이용해서 요새 막 달라붙게 한다고 광고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마찰 전기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빗자루로 쓸면 빗자루에 먼지가 다 달라붙어 있는 경우 한 번씩 있죠. 먼지가 이렇게 엉켜 있거든. 그 이유가 마찰 전기 때문이다. 그냥 먼지가 와서 달라붙은 게 아니라 마찰하니까 먼지가 빗자루에 붙은 거더라.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괜찮을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내용 어렵진 않죠? 이번에 4번 보시면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거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다. 맞아, 틀려? 자, 그 다음에 3번에 마찰 고무풍선과 수건을 마찰하고 있대요. 마찰 전에 두 물체는 전기를 마찰 전에는 띄면 안 되죠. 마찰하는 중에는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일 거다. 그 다음 마찰 후에 풍선은 무슨 전하로 대전되는지 물어봤는데, 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수건에서 고무풍선으로. 잃어버린 게 수건이고 얻은 게 고무풍선이니까 수건이 플러스,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전하 띄게 되겠네요. 맞을까요?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기역 써주고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니은 쓰래요. 기역인 거 누구 있어요? 1, 2, 3 중에? 밀어내는 거? 1번이랑 3번이랑 같은 전하 띄고 있으니까 얘는 밀어낼 거고, 2번 같은 경우엔 서로 다른 전하 띄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면장갑으로 두 고무풍선을 각각 문질렀대. 그러니까 얘도 문지르고 얘도 문질렀어. 그리고 나서 고무풍선을 가까이 하면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이때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뭐뭐 있을까? 디귿이랑 니은. 기역이랑 니은은 왜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거는 자석에 의한 거죠? 자기력에 의한 거다. 자석에 의한 거다. 자성에 의한 거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라는 말이 나와요.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 유도는 마찰 전기랑 좀 달라요. 자, 일단 읽어보면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물체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이다. 자,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 대전체를 어떻게 하는데? 가까이 할 거래. 갖다 문지를 거래요? 아니요. 가까이 갖다 그냥 딱 달라붙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만 될 거야. 붙일 게 아니에요. 마찰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가까이 갖다 댈 때 그때 물체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게 된다. 오케이? 마찰 전기는 두 개를 직접 마찰을 시켜서요.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거였는데 정전기 유도는 그냥 가까이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물체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자, 물체 내부에 지금 얘가 대전체야. 이 친구가 대전체고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뭐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야. 이걸 여기 있는 금속 물체에다 가까이만 갖다 댔어요. 딱 달라붙지 않았죠? 가까이 대기만 했는데 이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 때문에 금속 안에 있던 전자들이 움직일 거야. 어디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대전체 쪽으로 갈까? 멀어지는 쪽으로 갈까? 멀어지는 쪽으로 가겠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를 갖다 댔더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멀어지고 싶어 할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결국 전기력이죠. 전기력을 받아서 전자가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내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댔으면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까? 대전체 쪽일까? 아니면은 대전체에서 멀어질까? 대전체 쪽으로 전자 이동하겠죠. 마이너스 갖다 대면 대전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전자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멀어져서 전자가 많이 모인 쪽 있지 지금. 전자가 얘에서 멀어지려고 오른쪽에 모였네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띨까요? 플러스 전하를 띨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띨 거고 왼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오른쪽에 전자가 밀려났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거고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거예요. 자, 그럼 위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느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어느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띨까? 맞아요. 이렇게 대전될 거예요. 자, 이거 괜찮을까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결론 놓고 봤더니 내가 어떤 전하의 대전체를 갖다 대든 대전체랑 가까운 쪽엔 반대 전하로 대전될 거고 먼 쪽이 같은 전하로 대전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정리돼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된 전하의 종류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될 거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3번 한번 볼게요. 대전체와 물체 사이의 정전기 유도 현상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일단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거고 먼 쪽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거예요. 그러면 대전되고 나서는 대전되기 전에는 만약에 아직 대전이 안 됐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성이었을 거야. 그냥 다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대전체 갖다 대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고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났더니 이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전기력 중에서 어떤
전기력?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대전체랑 금속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거야. 플러스도 똑같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인력 작용하겠죠.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문장 다시 읽어보면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므로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거다.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 인력이 왜 작용한다고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을 해줄 거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 전자예요. 무조건 전자가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박 구에서의 정전기 유도 내부 박스 한번 보시면 얘는 지금 비커에다가 이렇게 금속 막대를 올려놓은 다음에 갖다 댄 거거든? 이 음박구는요, 음박구를 매달아 놓고 갖다 대볼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요 상태, 처음에는 음박구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어. 그치?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네. 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지금 아예 이쪽으로 기울었죠. 맞아? 따라오는 거 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음박구에 매달아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니? 이쪽이니 이쪽이니 묻는 문제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을까요? 오늘 내용 어려운 건 없죠? 할만하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오른쪽 위쪽에 생활 속 정전기 유도의 예시 한번 볼 건데 사실 요거는 요 원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전혀 없는데요. 공기청정기, 번개, 터치스크린, 복사기가 정전기 유도의 예시인 건 알아야 돼요. 물어보더라도 정전기 유도의 예시로 적절한 것은 아닌 것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4개는 외워야 돼. 원리는 공기청정기는 작은 먼지를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인력으로 착 달라붙이는 거고 번개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구름이랑 땅 사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 전자 움직이는 게 전기로 우리 눈에 번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전기 유도의 예시이고, 그다음에 터치스크린 같은 것도 우리 손가락 댔을 때만 움직이죠. 이것도 정전기 유도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같은 경우에 우리 지워지는 잉크 말고, 물에 녹는 잉크 말고 그냥 정전기 유도 이용해서 탄소 가루를 종이에 직접 달라붙게 해서 되는 애들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것도 정전기 유도의 예시다. 정확한 원리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4가지의 예시가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물체 대전 확인하기. 이 내용이 사실 작년까지는 좀 더 많이 자세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일단 보시면 검전기라고 하면 얘를 검전기라고 할까요? 얘 말고 얘를 검전기라고 해요. 검전기는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할 거고요.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여부를 검사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방금 정전기 유도 본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얘 갖다 대기 전에는 검전기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없었어.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밑에 구조를 먼저 얘기할까? 미안. 요 위쪽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판이라고 할 거예요, 검전기에서. 그 다음에 막대 있고 아래쪽에 금속 박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저 박이 금박, 은박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뭐야? 은박지? 은으로 얇게 해놓은 그런 것들 은박지라고 하죠.
금속으로 된 그 박이라는 거예요.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 놓은 금속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잘 휘어지고 잘 벌어지고 해요. 오케이? 자, 금속판 있고 금속 막대 있고 아래쪽에 금속 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전체 갖다 대기 전에는 얘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전화도 안 띄고 있어요. 요게 원래 상태야. 원래 상태였는데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할까?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할까? 전자가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위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겠죠. 그 다음에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건데 얘가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얘네가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 이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서 서로 밀어내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 상황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얘가 전하를 띠게 된 거야. 맞죠?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질 거예요. 금속박이 벌어지면 아, 내가 갖다 댄 게 대전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요? 정전기호도랑 똑같아요. 대전체 갖다 대면 전자가 이동해서 한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자, 이 검정기 뒤쪽에 좀 더 나와 있어서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보긴 할 거고, 요 밑에 표만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 이 위쪽의 금속판은 갖다 댄 대전체랑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될까요?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될까요? 다른 종류로 대전돼야 되죠, 금속판은. 자, 그 다음에 금속박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두 장의 금속박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니까 벌어질 거다. 그쵸? 자, 그리고 전자는 이 금속 막대 타고 금속판이랑 금속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 칸에 쓰여 있는 내용.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검정기로 물체의 대전 여부도 알아볼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본 것처럼 알아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아볼 수 있고요.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는데 요 뒤에 두 개는 뒤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볼 거라 체크만 해둘게요. 이렇게 세 가지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놔두고 온 거 큰 글씨 하나 남았죠? 자, 보시면 대전체와 금속이 아닌 물체 사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지금 금속 가지고만 다 이야기했지. 금속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 게 사실 금속 안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선도 안쪽에는 다 금속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금속이 아닌 물체는요, 사실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나와 있는 건데 전자가 이동하지 못해도 그냥 그 원자 안에서 그 입자 안에서 전자가 살짝 쏠려. 살짝 쏠림으로 인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조금 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이 아닌 물체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 관찰할 수 있다. 결론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본 거 다 금속인 이유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동하지 못해도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옆 페이지에.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표시하래요. 정전기 유도는 전기를 띠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해야만 발생한다. 아니죠. 어떻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에 갖다 댈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지 물어봤어요. 플러스 대전체니까 대전체 쪽으로 갈까 안 갈까?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플러스 대전체를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에서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곳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마이너스 가까이 하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까? 먼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맞아요? 가까운 쪽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틀렸다고 해야겠네. 자, 그 다음 종이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 관찰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 금속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에 뭐랑 대전체 사이겠어?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고 먼 쪽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A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 전자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 A에서 B야, B에서 A야. A에서 B로. 자,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게 A쪽, 얻은 게 B쪽이니까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대전체랑 가까운 쪽이 다른 전하인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공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였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막대에 의해서 금속공 내부에 누가?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금속공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 플라스틱 막대가 있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와 은박구에 플러스 대전체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각각 가까이 했는데 플러스 하나로 대전된 부분이 어디인지 물어봤어요. 자, 옆에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A쪽은 무슨 전하를 띨까? 다른 전하, 반대 전하인 마이너스. B쪽은 플러스 띨 거예요. 전자가 A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C랑 D는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 가까운 D쪽이 무슨 전하? 먼 C쪽이 마이너스 전하. 그러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B랑 D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탐구 A 볼게요. 대전체를 가까이 한 알루미늄 캔. 자, 책상 위에 빈 알루미늄 캔을 눕혀서 놓고 빨대를 털가죽으로 여러 번 마찰한다. 그럼 뭐가 발생해? 마찰했으니까 마찰전기 발생하겠죠? 마찰전기 발생하고 빨대 대전시키겠다 이거지? 자, 마찰해서 빨대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대요. 그러면 알루미늄 캔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자, 플라스틱 빨대랑 가까운 오른쪽은 무슨 전하로 대전될까? 알루미늄 캔에서. 가까운 쪽이 플러스로, 먼 쪽이 마이너스로. 알루미늄 캔 동글동글하죠? 구를 수 있죠?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플라스틱 빨대랑 알루미늄 캔의 이 오른쪽 부분이랑 인력이 작용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알루미늄 캔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플라스틱 빨대 쪽으로 딸려올 거예요. 맞을까요?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결과야. 빨대를 가까이 하기 전이랑 빨대를 가까이 할 때 알루미늄 캔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한다. 가까이 하기 전에는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전자가 먼 쪽으로 밀려났겠죠.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먼 쪽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면서 알루미늄 캔이 끌려올 거야. 자, 그래서 빨대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의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빨대에서 먼 쪽으로 이동한다. 알루미늄 캔에서 빨대와 가까운 부분은 플러스 전하, 먼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 띄게 되고요. 빨대에 가까운 부분이랑 빨대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 작용할 거고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빨대 쪽으로 끌려갈 거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밑에 정리 한번 볼게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뭐가 일어나? 이게 정전기 유도죠. 자, 그 다음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어떤 종류의 전화? 다른 종류의 전화로 대전된다. 자, 그 다음 확인 문제 1번 OX까지만 할게요. 과정 1에서 빨대를 털가죽과 마찰하기 전에 알루미늄 캔은 전기를 띠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금 알루미늄 캔 전기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자, 그 다음에 과정 3에서 과정 3은 요거네요. 마찰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빨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하면 이때 알루미늄 캔 내부의 전자는 빨대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지 물어봤어요. 먼 곳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쵸? 빨대가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으니까 빨대와 먼 곳으로 이동할 거야. 자, 다음 과정 3에서 빨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했을 때 알루미늄 캔에서 빨대와 가까운 부분은 무슨 전하를 띈다? 가까운 데는 플러스 전하 띄워야 된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검정기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87쪽에. 87쪽에 이제 검정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검정기라고 하면 뭘 이용할 거라고? 어떤 현상?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뭘 확인한다 그랬어요? 물체 대전 여부 확인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물체 대전 여부 말고도 물체 대전 여부, 대전 여부, 그 다음에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맨 위쪽에 유형 1번에 있는 건 요거는 우리 방금 봤던 거고 어렵지 않죠.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판은 무슨 전하로 대전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거야. 플러스 가까이 했으니까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거고요. 금속박 두 개는 서로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판은 무슨 전하로 대전된다? 플러스.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거고 금속박이 서로 벌어질 거예요. 그쵸? 자, 요 첫 번째 유형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일단 물체의 대전 여부는 이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검전기에다가 가까이 한 거야.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전자 이동을 안 하겠죠? 전자 이동을 안 하면 얘도 전하 안 뛸 거고 얘도 전하 안 뛸 거고 벌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죠? 안 벌어질 거야.
근데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플러스를 가까이 하든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든, 자,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금속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금속박이라고 하죠.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금속판에서, 그렇지, 금속박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양쪽에 금속박 두 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 하나 띄니까 서로 벌어질 거야. 맞아? 그럼 물체의 대전 여부는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아닌지로 판단 가능해요. 이게 첫 번째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 있대요. 자,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적을 때, 그 다음에 많을 때 두 개가 비교되어 있는데, 적을 때는 이동하는 전자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 때는 이동하는 전자도 많겠죠. 그치? 그러면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적어서 이동한 전자가 적으면 양쪽에서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도 약하겠죠? 벌어지긴 해야 돼. 대전체를 가까이 된 거니까 벌어지긴 하는데 조금만 벌어지고요. 좀 더 강한 거 갖다 대게 되면 전자가 많이 이동해서 양쪽에서 더 강한 음전화 띄게 될 거니까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벌어지는 각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조금 벌어지는지 많이 벌어지는지로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알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 얘기가 조금 달라. 위쪽에서 봤던 두 개는 맨 처음에 있었던 검전기 자체는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았죠.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든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하든 어쨌든 대전 안 된 검전기를 썼어. 얘도 똑같아. 대전 안 된 검전기를 원래 썼던 거야. 근데 얘는 이미 대전된 검전기를 쓸 거예요. 자, 여기 1번이랑 2번은요. 대전 안 된,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를 쓰는 거고, 밑에 3번은 이미 대전된 검전기를 사용할 거야. 전하의 종류를 알아볼 때는 이미 대전이 되어 있는 이 검전기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왼쪽 먼저 보시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대.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 금속판에서 금속박이야, 금속박에서 금속판이야,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원래도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서 지금 이미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더 강한 전하를 띄게 된 거야. 더 강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니까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맞아요? 같은 전하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더 많이 벌어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검전기와 다른 전하를 띄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도 검전기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거 쓰겠대요. 플러스 대전체를 써볼 거야. 자,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 금속 박에서 금속 판으로 전자 이동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원래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전자들이 금속판으로 많이 올라온 거야. 맞아요? 그러면 더 약해졌겠죠, 띄고 있는 전하가. 전하가 더 약해졌으니까 벌어져 있지 않고 다시 안쪽으로 좀 더 모여 있을 거야. 왜? 벌어져 있는 것 자체가 얘네 전하 때문에, 지금 청력 때문에 벌어져 있었던 건데 그 힘이 약해졌으니까 좀 덜 벌어지게 오므라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전하를 띄고 있는 경우엔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거 보고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물체의 대전 여부 알아볼 때는 뭘 보면 돼? 뭘 보면 된다? 대전 여부 알아볼 땐? 뭘 보면 된다?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대전 여부 볼 때는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아닌지 볼 거고요. 전하의 양을 볼 때는요. 조금 벌어지는지 많이 벌어지는지 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 볼 때는요. 검정기 일단 대전시켜 놔야 되고요. 그 대전된 검정기의 금속박이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오므라드는지 볼 거예요. 정리할 수 있어요? 괜찮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전하의 종류를 알아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전하의 종류 알아볼 때 어떻게 한다? 검정기는 일단 어떤 거 써야 돼? 대전된 거 안 된 거? 대전된 거 써야 되고 대전된 그 검정기의 전하랑 같은 거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더 벌어져요. 다른 전하 갖다 대면 다른 전하의 대전체를 갖다 대면 오므라들 거예요. 그쵸? 대전 여부는 어떻게 알아본다고? 벌어져 있는지 아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의 양은 어떻게 알아본다고? 벌어지는 정도 보고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유제 1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자, 검정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뭘 받을까, 전자는? 인력을 받았겠죠? 인력을 받아서 어디로 이동한다? 금속판으로 이동하면 금속판은 무슨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전하.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 띄고요.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겠니? 오므라들겠니? 벌어져야지. 오므라드는 거 언제 봤어? 오므라드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전하의 종류 알아볼 때 검정기와 다른 종류의 그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 다 벌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이 중에 누구 있어요? 기억, 디귿, 리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니은은 왜 아니야? 그냥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전자 숫자 어떻게 알아볼 거야, 그치? 전자 숫자가 근데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전하의 양이랑 헷갈리라고. 전자의 숫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질문 있을까요? 다 괜찮아요? 자, 일단 1번 마찰전기는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딱 올해부터는 지금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단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무 풍선이랑 뭐 머리랑 막 비볐을 때 달라붙는 거 정전기 난다라고 하잖아. 그게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정전기라고도 하는데 지금 마찰전기라는 단어만 쓰는 걸로 조금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개정 전 자료여가지고 정전기 이것도 맞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전자 잃어버린 물체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죠? 플러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물체를 마찰하면 두 물체는 같은 전하로 대전된다. 아니야, 무조건 다른 전하로 대전될 거예요. 누구 하나는 전자 잃어버려야 되고 누구 하나는 얻어야 되니까 둘 다 얻거나 둘 다 잃을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물체의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많아지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이게 마이너스 전하야. 그쵸? 마이너스만 남은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많을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을 때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해주시면 되고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서로 마찰할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마찰 전, 그 다음에 마찰 후가 있는데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한다고 지금 그냥 그려져 있죠. 그러면 잃어버린 게 털가죽이고 얻은 게 플라스틱 막대 맞을까요?
누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누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요? 오케이? 자, 그럼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맞는 말이고,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는다. 맞죠? 마찰하는 동안 전자는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한다.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하고 있죠? 마찰하는 동안 원자 핵이 플라스틱 막대에서 털가죽으로 이동한다. 원자 핵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원자 핵 절대 안 된다. 4번 해주시고, 마찰 후 두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긴다. 맞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마찰 전개에 의한 현상 아닌 거. 이거 답 몇 번일까요? 3번. 요건 자석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A, B, C를 천장에 실로 매달아 놓고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 애들이 얘네가 지금 서로 달라붙거나 멀어졌거나 했죠. 그러면 A랑 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했는데 A가 플러스 전하면 B는 뭐겠어? 마이너스 띄워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랑 C는 서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럼 B와 C가 띄는 전화 옳게 고른 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A 쪽은 뭘로 대전될까? 마이너스. B 쪽은 플러스. 전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B에서 A로. 자, 그럼 여기에 맞는 답이 몇 번이죠? 4번. 문제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은박구를 실로 매단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했대. 움직이는 모습이랑 은박구 표면의 전하 분포 두 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자, 움직이는 모습은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오른쪽으로 끌려갈 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겠네. 이거 몇 번이야? 3번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7번 문제.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자, 그러면 A랑 B부터 보자. 누가 어떤 전하로 대전되어 있을까? A랑 B에? B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A에서 B로 전자 이동했을 거고, 가랑 나 중에서 알루미늄 캔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나 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럼 7번의 답은 몇 번이죠? 1, 2, 3까지는 다 본 거고, 알루미늄 캔에서 B에 있던 플러스 전하가 A로 이동했다. 플러스 전하 이동해요, 안 해요? 이동 안 한다. 절대 안 하니까 4번 골라주시면 되고, 플러스 대전체와 알루미늄 캔 사이에 인력 작용하니까 알루미늄 캔이 끌려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알루미늄 캔은 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고, 9번 볼게요. 요렇게 장치를 하고 털가죽으로 마찰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플라스틱 막대를 금속 막대랑 금속바구 매달아 놓고 저기다 가까이 한 거야. 자, 그럼 가는 무슨 전하를 띨까?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띨 거야. 그러면 금속 막대의 나 부분, 오른쪽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거죠? 맞아? 그럼 금속 바구는 어떻게 될까? 대전체랑 가까이 하게 된 거니까, 그렇지, 나랑 가까운 부분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까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맞아? 맞아요. 자, 금속박 9는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금속 막대에서 전자는 나에서 가로 이동한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가에서 나로 이동하죠. 금속박 9와 금속 막대 사이에는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 작용해야 되죠. 그 다음 금속 막대의 가는 플러스 전하, 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아, 11번이 아니야. 10이네. 자, 검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다 몇 번일까? 그냥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전자 숫자는 모른다고 했어요. 자,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아닌지 대전 여부 확인 가능하고, 정전기 유도 현상 이용한 거 맞고, 대전체가 띄고 있는 전화 종류 알 수 있는 거 맞고, 전화의 양도 비교할 수 있는데 전자 숫자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검정기의 대전 상태로 오른 거 되어 있는데,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검정기가 있어.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해볼게. 그러면 금속판은 무슨 전하로 대전돼요? 플러스로.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그리고 벌어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검정기가 있는데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금속판은 마이너스, 금속박은요? 플러스. 그리고 둘이 벌어져 있겠죠? 이 둘 중에 1, 2, 3, 4, 5 중에 같은 그림 있을까요? 4번. 오케이? 검정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두 물체 A, B를 마찰한 후에 전하 분포를 나타냈대. 마찰하고 나서 전자가 이미 이동하고 나서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자, A, B 보니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것 같아?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한 것 같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랑 플러스 전하의 양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 A는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을 거고, B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 전하 띄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고무풍선을 고양이 털에다가 문질렀대. 그랬더니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전하, 고양이 털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고무풍선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아졌다. 맞아요? 맞죠? 그럼 답은 일단 1번부터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고양이 털에는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많아졌다. 왜 틀렸을까? 얘가 많아지진 않아요. 얘는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줄어든 거야. 이게 맞죠? 플러스 전하 양은 안 변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고무풍선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양이 같다. 지금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으니까 이건 아닐 거고, 고양이 털도 4번은 틀렸겠죠? 그 다음 전자가 고무풍선에서 고양이 털로 이동했다? 아니죠. 반대로 고양이 털에서 고무풍선으로 이동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두 고무풍선을 매달고 각각 털가죽으로 문질렀다. 이때 두 고무풍선 어떻게 되는가? 둘 다 털가죽으로 문지르고 둘이 놔두면 서로 밀어낼까 끌어당길까? 서로 밀어내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15번.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예시가 아닌 거. 뭐 있어요? 답이 몇 번일까요?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중에서 우리 정전기 유도로 얘기한 것 중에 확실하게 있는 거 3개는 있네. 누구? 터치스크린, 공기청정기, 복사기 요거 3개는 우리 확실하게 그 앞에 예시에 있었죠. 이제 1번이랑 4번 중에 문제야. 1번 왜 틀렸을까? 저거 정전기 유도야? 정전기 유도랑 우리 오자마자 배운 게 뭐였어요? 마찰전기랑. 그 둘의 차이가 뭐였어? 마찰전기는 직접 뭘 해야 돼? 마찰을 시켜야 돼. 직접 마찰시켜야 되는 거고,
얘네는 마찰 안 시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도색도 가끔 예시로 나올 수 있어요. 자동차 표면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요것도 정전기 유도의 예시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책에다가 요거 정리해 주세요. 추가로 필기.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렇게 어렵진 않긴 한데.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그쵸? 그럼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무슨 전화로 대전될까? 마이너스로. 먼 쪽은 플러스로. 자, 이게 만약에 하나의 구였으면, 하나의 금속구였으면 왼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면 되는데, 이 문제는요, 접촉해 있는 음박구 A, B야. 얘네 둘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붙여 놓은 거야. 이렇게 맞닿게 해 놓은 거야. 풀러 붙인 건 아니지만. 그 상태면 전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였겠네. B에서 A로 직접 넘어온 거야. A 쪽이 마이너스, B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 떼어 놓으면 4번처럼 배워야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 갖다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17번.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의 금속판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가까이 했대. 변화로 옳은 거 다 몇 번인가요? 2번 더 벌어진다.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거 3개가 뭐라고? 대전 여부, 대전체 전하의 양, 그리고 전하의 종류까지 알 수 있고, 전하의 종류 같을 때는 더 벌어지고 다를 때는 오므라든다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요. 숙제는 91쪽까지 드릴 거예요. 음. 91쪽까지 드릴 거고, 여러분 이거 네모칸 채우는 것도 집에서 다 해주세요. 네모칸 채우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 네모칸 채워주시고, 네모칸 요쪽 2개 다 채웠으면 91쪽에 네 문제 풀고 있을게요.